충청남도 서천군 이사리에 전해 내려오는 칠성바위와 칠형제의 이야기입니다. 한 마을에 부부가 살았는데 부부는 오랜 혼인 기간 동안 아무리 노력하여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둘은 마을에 있는 산에서 산신령께 백일 기도를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했고 남편은 그런 아내를 위해 밥을 지어 나르며 도왔습니다. 부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결같이 산신령께 기도를 했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백일 기도가 끝나가던 어느 날 아내는 기도를 하다 바위에 기대어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는 신령이 나타나 본디 너희에게는 7명의 자식이 있으나 집 추녀에 오래된 구렁이가 살고 있는데 그것이 복을 쫓고 있으니 자식을 낳아도 구렁이가 해칠 수 있으니 조심하여라. 라는 말을 남기고 아내는 꿈에서 깼습니다. 그날 산에서 내려와 부부는 심기일전하여 다시 인연을 맺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아이가 생겼습니다. 오래 기다린 임신 소식에 몹시 기뻤지만 구렁이 이야기가 내심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남편은 구렁이가 나타날 것을 대비하여 집안 곳곳에 수십 개의 나무 몽둥이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임신 9개월이 되던 어느 날 아내가 배에서 통증을 느껴 남편은 급히 장터로 약을 구하러 갔고 아내 혼자 집에 있었죠. 얼마나 지났을까? 누가 문 밖에서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남편인 줄 알고 반갑게 문을 열었더니 구렁이가 큰 입을 쩍 벌리고 아내를 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안에 숨겨놓은 커다란 몽둥이를 뱀 입에 끼우고 다른 몽둥이로는 구렁이를 흠씬 두들겨 팼습니다. 남편이 장터에서 돌아왔을 땐 이미 아내와 구렁이는 치열한 전투를 마치고 구렁이는 죽어 있었죠. 그 후 아내는 건강한 사내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도 임신을 하여 사내 아이를 낳았죠. 그렇게 부부는 7명의 아들을 낳았고 칠형제가 되었습니다. 큰형은 30이 넘고 아래로는 16이 되는 막내도 있었지만 칠형제는 서로 우애가 깊어 부모를 극진히 모시고 살았습니다. 고려 우왕 때 오랑캐들은 배를 타고 우리나라로 넘어와 닥치는 대로 우리 백성들을 죽이고 집을 불태우며 재산을 노략질해 갔습니다. 이때 바닷가 근처 마을에 살던 백성들은 모두 집과 재산을 버리고 멀리 떠났지만 칠형제는 끝까지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나라에서도 관을 철수시키고 관군도 없었죠. 허나 신출귀모라는 칠형제만은 마을에 남아 오랑캐와 싸웠습니다. 칠형제는 낮에는 산에서 잠을 자고 사방으로 흩어졌다가 저녁 때가 되면 한 곳에서 만나 그날 밤을 이용해 오랑캐를 무찔렀습니다. 칠형제는 오랑캐를 무찌르고 나면 부모님이 계시는 집과 마을이 보이는 언덕에 올랐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하면 우글거리는 오랑캐를 한꺼번에 무찌를지 궁리했습니다. 칠형제는 머리도 비상하여 묘책을 짜내었습니다. 형님, 제가 가겠습니다. 바위가 굵지 않네요. 아니다. 조금만 기다려봐. 칡넝쿨이 엉켰지만 바위가 무거우니까 끊어질 거야. 칠형제는 한 모퉁이에 바위를 매달아 칡넝쿨이 끊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형님, 제가 살금살금 가서 끊고 올게요. 이러다간 오랑캐들이 다 지나가겠네요. 그럼 빨리 다녀와. 큰 형의 승낙을 받은 막내가 쏜살같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골짜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소리가 나며 바위가 궁굴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저놈의 오랑캐 놈들 맛 좀 봐라! 큰형의 벼락 같은 호령이 떨어지자 산 아래서 위에서 바위가 골짜기 아래로 떨어졌고 오랑캐들이 바위를 맞고 모두 죽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셋째 형이 집 근처까지 숨어 들어갔다가 오랑캐에게 잡혀있는 많은 부녀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칠형제는 아녀자들을 구할 생각으로 고민을 하다 오랑캐들이 타고 온 배를 불살라버리기로 했습니다. 칠형제는 산에 숨어 낮에 횃불대를 만든 다음 밤을 이용해서 한 짐씩 짊어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칠형제가 바닷가에 다 닿아선 배를 지키고 있는 강변가의 오랑캐를 단숨에 죽였습니다. 그리고 배 밑으로 헤엄을 쳐서 가서 횃불대를 배 위에 던지고 강변으로 나와 불을 붙인 화살촉을 배를 향해 날렸습니다. 화살촉은 뱃머리에 척척 떨어져서 배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칠형제는 배가 불붙는 것을 보고 날쌔게 도망쳤습니다. 도망가는 길에 마을 근처 언덕으로 뛰어갔죠. 칠형제가 언덕 근처에 다다르자 마을에 있던 오랑캐들은 모두 바닷가로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칠형제는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마을로 쳐들어갔습니다. 마을엔 많은 부녀자들이 잡혀 있었습니다. 칠형제는 마을로 쳐들어가서 부녀자를 감시하는 오랑캐를 단숨에 죽이고 아녀자들을 모두 구출하여 산으로 데려왔습니다. 수십 명이나 되는 아녀자들을 살려서 산속까지 데리고 왔지만 이번에는 이곳에서 먹고 사는 것이 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녀자들은 성주산에 깊숙이 피난시키고 다시 오랑캐를 무찌르는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오랑캐들은 자기 나라로 갈 배가 불타버리자 더욱 발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젠 마을마다 집이 텅텅 비어서 누락질할 것도 없어지자 산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죠. 오랑캐들도 배고픔에 시달리는지 기진맥진해 보였습니다. 칠형제들은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고 닥치는 대로 무찔렀습니다. 그들이 죽인 오랑캐의 숫자만 300이 넘었고 그들은 용기백배에서 마구 오랑캐를 찾아다녔습니다. 오랑캐들의 그림자가 차츰 없어지자 칠형제는 마을로 들어가기로 하고 한낮에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칠형제가 마을에 가까워지자 어디선가 이상한 괴성이 들리더니 숨어있던 오랑캐들이 떼거지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칠형제는 잘못 생각하였다고 산으로 도망쳤습니다. 오랑캐들도 악착같이 따라왔고 칠형제와 오랑캐들은 산 가까이에서부터 싸움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적을 무찔러온 칠형제들은 용감했습니다. 적을 마구 무찌르면서 산 비탈까지 올라왔죠. 칠형제는 피투성이가 되도록 싸웠습니다. 산 꼭대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오랑캐의 수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칠형제와 오랑캐들의 마지막 싸움이 치열하게 벌어지더니 칠형제의 가운데서도 한 사람, 두 사람씩 전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싸운 형제들은 끝내 오랑캐들을 모두 죽이고 앞을 쳐다봤을 때는 두 사람이 겨우 눈을 뜨고 있을 뿐 목숨이 다해가는 듯 보였습니다. 둘은 서로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결국 남은 둘마저 심한 상처로 인해 죽으니 칠형제가 모두 여기에서 전사하게 되었습니다. 칠형제가 죽자 하늘엔 먹구름이 일기 시작하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비가 쏟아지면서 하늘에선 더욱 요란하게 천둥이 치더니 번개가 번쩍번쩍하면서 산이 무너지는 소리와 함께 산봉우리에 깔려있는 오랑캐들의 시체가 떠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산봉에서 뾰족뾰족 바위가
7개 솟아났습니다. 마치 마을을 지키다가 죽은 칠형제가 바위로 되살아난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로 사람들은 마을을 지킨 칠형제의 공을 기리고 칠형제가 죽어서도 바위가 되어 마을을 지킨다고 해서 칠성바위라고 부른다고 오늘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